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의 진수, 수학 비타민 김진수 선생님입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분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분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분수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똑같이 나누어 보는 활동, 그리고 나눈 부분과 전체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크기를 비교해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수학 비타민 꿀꺽할 준비 됐나요? 그러면은 신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쌓기. 첫 번째 수학 비타민은 바로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예요.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바로 이 피자였네요. 선생님이 이 피자를 두 조각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이렇게 나누면은 서로 먹겠다고, 큰 걸 먹겠다고 싸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사이좋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눈다. 자, 피자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을 두 조각으로 나눌 때는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게끔 선을 그어주니까 두 조각으로 나눌 수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기에 포개면은 완전히 겹쳐지겠죠. 따라서 피자 한 판을 두 조각으로 나눌 때는 원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게끔 나눠주면 됐었네요. 이번에는 두 조각이 아니라 우리 한번 네 조각으로 나눠볼까요? 피자를 네 조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조각으로 나눌 때도 피자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게끔 이렇게 나눠주면은 똑같은 모양의 피자가 네 조각이 됐었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서로 각 부분은 완전히 포개면은 완전히 겹쳐지겠죠. 이번에는 우리 먹는 거 말고 한번 도형으로 확인해 볼까요? 피자 말고 어떤 도형을 똑같이 나눠 볼까요? 자, 우리 사각형을 이번에 한번 나눠 봅시다. 사각형을 네 수로 나누는 방법은 참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나눴을 때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네 개의 부분이 모두 같겠죠. 따라서 완전히 포개진다 할 수 있었어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도 이 부분을 똑같이 네 수로 나눴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 부분이 똑같이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수학 비타민 나누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분수를 배워본다고 했죠. 분수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똑같이 나누는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분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오늘의 수학 비타민 쉽지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33쪽의 1번이네요. 자, 똑같이 넷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럼 가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는 답이 왜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넷으로 나눠야 되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누지도 않았네요. 이번엔 동그란 부분을 원의 가운데가 지나게끔 이렇게 나누니까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었네요. 정답은 나. 그렇다면 다는 왜 정답이 아닐까요? 일단 두 부분으로 나뉘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눈 것도 똑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분을 어떻게 나누면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문제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그 다음 문제 134쪽의 1번이네요. 동그란 모양 피자를 이번에는 똑같이 세 수로 나눈 것은? 자, 우리 친구들 동그란 모양을 나눌 때는 대부분이 원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게끔 나눠주면 된답니다. 자, 일단 1번은 두 부분이었어요. 2번은 네 부분, 3번은 원의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누었네요. 똑같이 세 부분. 우리가 찾는 정답은 3번이겠죠. 자, 4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6으로 나누었고요. 5번은
3, 4, 5, 6, 7, 8 8조각으로 나누었네요. 우리가 찾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교재 134쪽의 5번입니다. 자, 똑같이 내수로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는 네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가는 왜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똑같이, 가는 똑같이 나누지 않았으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었네요. 다는 역시나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었죠. 자, 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으로 나누었으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나와 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나볼 6번. 다음 도형의 점을 이용하여 똑같이 나누어 보시오. 이번에는 똑같이 나눈 걸 찾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선을 그을 때는 자를 이용하면 실수하지 않는답니다. 자, 다음 도형의 점을 이용하여 똑같이 이 사각형을 넷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문제를 꼼꼼히 보지도 않고 그냥 다르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인지 이 점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넷으로. 자, 그 다음은 똑같이 여섯으로 나누라고 하네요. 동그란 부분을 나눌 때는 원의 가운데 부분을 이용하면 참 쉽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역시나 가운데 부분을 지나게끔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이 두 점도 이어주면은 똑같이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본 첫 번째 수학 비타민은 바로 똑같이 나눈다는 활동이었습니다. 참으로 쉽지만 분수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가정이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죠. 바로 다리와 별이. 다리와 별이는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같이 만나볼까요? 너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알아? 이건 우리나라 태극기. 이건 미국 국기. 이건 어느 나라 거지? 두 줄인 건 모나코, 세 줄인 건 독일. 이렇게 세 줄인 건 프랑스. 네 줄인 건 모리셔스 국기야. 우와, 너 국기 왕이다.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다른 것도 다 안다. 별이 넌 좋겠다. 난 이건 그릴 수 있겠다. 하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그리면 되잖아. 이것도 하얀 거 하나인데? 둘이 똑같이 하얀 게 하나네? 여긴 두 줄이고 여긴 세 줄인데 똑같은 건가? 아닌가? 그래도 똑같이 하얀 게 한 줄이잖아. 이상하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와 별이가 똑같이 나눈다는 오늘의 수학 비타민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의 국기를 공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여기 프랑스 국기 그리고 모나코 국기의 하얀색 부분을 아리송해하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 프랑스 국기에도 하얀색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역시나 모나코 국기에도 하얀색 부분이 한 부분 있었어요. 두 국기 모두 하얀색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 두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수학 비타민 꿀꺽 할 준비 됐나요? 시작합니다. 개념 쌓기. 우리가 두 번째로 꿀꺽 할 수학 비타민은 바로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는 부분을 나누었다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다면, 두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는 전체와 부분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죠? 그렇죠.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4개의 부분으로 나눈 거를 떼어서 이렇게 떼어놨어요. 4부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분, 이 하나의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눴죠? 일단 처음에 4로 나눴어요. 전체를 4로 나눈 것 중에 부분 하나는 4로 나눈 것 중에 몇 개? 1개 4로 나눈 것 중에 1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두 번째 도형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도형은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분 이것은 이 모양을 일단 그림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 전에 삼각형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나요? 그렇죠. 삼각형을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누었네요. 즉 삼각형 전체를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이 부분은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이 부분은 몇 개죠? 그렇죠. 하나, 둘, 두 개를 합친 2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도형을 나눈 거 말고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나볼 다음 도형은 이 도형 이름은 뭔가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삼각형은 각이 3개였죠. 사각형은 각이 4개. 참고로 이 도형의 이름은 각이 6개여서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색칠한 부분이에요.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일단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누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육각형을 똑같이 6으로 나누었네요. 6으로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색칠한 부분이니까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4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만나본 수학 비타민 역시 분수의 기본이 기초가 되는 활동이니까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 이거 6개로 나눈 것 중에 4개잖아. 이렇게 바로 답을 적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물어본 게 색칠한 부분인지 색칠하지 않은 부분인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 두 번째 수학 비타민 좀 더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33쪽의 2번이네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부분 이것은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 이거 네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4로 나눈 것 중 몇 개냐? 이 부분은 이거를 4로 나눈 것 중에 몇 개냐? 여기 한 부분이죠. 즉 4로 나눈 것 중에 1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교재 134쪽의 7번.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일단 5로 나눴나 안 나눴나 확인을 해볼게요. 1, 2, 3, 4, 5. 1, 2, 3, 4, 5. 5로 둘 다 나눴네요. 5로 나눈 것 중에 2를 색칠하시오. 그렇다면 두 부분만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아무데나 두 부분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부분, 그리고 또 여기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 그러면은 6개로 나눈 것 중에 색칠한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자, 2번 도형 5로 나눈 것 중에 두 부분. 2번 도형도 5로 나눈 것 중에 두 부분을 색칠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선생님은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2를 색칠해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색칠한 부분이냐,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색칠한 부분을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전체를 3, 4, 5, 6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색칠한 부분은 3이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색칠한 부분이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1인 것을 일단 도형을 3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 도형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1, 2, 3, 4, 5. 5로 나눴네요. 나는 1, 2, 3, 4. 4로 나눴어요. 다는 3으로. 라는 일단 3으로 나누긴 했습니다. 마는 4로 나눴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3으로 나눈 것 중, 즉 다와 라 중 1인 것은 다도 1이고 라도 1인데 하지만 정답은 다만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라는 똑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따라서 라는 정답이 아니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 색칠된 다만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색칠한 부분이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2인 것을 모두 찾아 기호로 쓰시오. 그러면은 4로 나눈 거를 일단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나눴고요. 후보 4로 나눴습니다. 다는 3으로, 라는 3으로, 마도 후보 4로 나눴네요. 일단 똑같이 4로 나눴고요. 마도 똑같이 4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2인 것은 나도 두 부분이 색칠돼 있고요. 마도 두 부분이 색칠돼 있네요. 정답은 나와 마.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비타민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분수가 3학년 때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턴가 자꾸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를 선생님과 함께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꼭꼭 찾아라, 숨은 부분을 찾아라. 이 맛있는 냄새는 바로 피자였네요. 이 피자를 선생님 혼자 다 먹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 다리와 별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다리, 별이, 선생님 총 3사람이 이 맛있는 피자를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누면은 3사람이 똑같이 사이좋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나누면은 서로 가운데 부분을 먹겠다고 서로 싸우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야 피자를 공평하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눠야 3 친구 다리와 별이 선생님이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리와 별이가 배가 고팠는지 벌써 피자를 다 먹었네요. 그럼 남은 피자 한 조각, 이 한 조각은 선생님이 먹을 피자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수학 비타민이 과연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이야기 속 수학 문제. 장식이와 지희는 흰색 종이에 색종이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의 국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에서 각 부분이 전체에 몇인지 알아봅시다. 장식이와 지희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의 국기를 만들었네요. 과연 어떤 나라의 국기를 만들었는지 같이 대화를 들어볼게요. 쥐야, 나는 프랑스 국기를 만들 거야. 색종이를 똑같이 나누어서 붙이면 될 것 같아. 프랑스 국기에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있네. 나는 독일 국기를 만들 거야. 독일 국기를 만들려면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색종이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보자. 우와, 지희야, 다 만들었네. 네가 만든 독일 국기에서 검정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땡땡으로 나눈 것 중에 땡땡이구나. 빨간색도 전체를 똑같이 땡땡으로 나눈 것 중에 땡땡이래.
장식이와 지희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국기를 만들고 있네요. 같이 대화를 살펴볼게요. 자, 독일 국기를 만들려면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색종이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보자. 네가 만든 독일 국기에서 검정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자, 독일 국기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눴네요. 그렇다면 검정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검정색은 한 칸이니까 3으로 나눈 것 중에 1이구나.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1이네. 자, 장식이와 지희,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을 이용해서 다양한 국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국기를 만들었는지 대화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네. 장식아, 네가 만든 프랑스 국기에도 빨간색이 있어. 프랑스 국기에도 빨간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땡땡으로 나눈 것 중에 땡땡이야. 이번에는 프랑스 국기를 만들었네요. 같이 프랑스 국기를 살펴볼게요. 자, 장식아, 네가 만든 프랑스 국기에도 빨간색이 역시나 있어. 프랑스 국기에서도 빨간색 부분은 전체를 하나, 둘, 셋. 이 프랑스 국기를 전체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네요. 3으로 나눈 것 중에 빨간색 부분은 바로 3으로 나눈 것 중에 1이야.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의 수학 비타민은 똑같이 나누는 활동, 그리고 그 나눈 부분과 전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크기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분수를 배울 때,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분수가 나왔을 때, 이래서 이런, 지난 시간에 이런 수학 비타민 활동을 했구나 할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의 수학 비타민을 먹고 튼튼해진 우리의 수학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 확인 평가. 자, 우리가 단원 확인 평가에서 총 두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58쪽의 1번이네요.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다른 번호가 왜 정답이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왜 아닐까요? 그렇죠. 넷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니까 땡. 자, 3번은 역시나 3, 4, 5, 6, 7, 8, 8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땡. 4번은 네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똑같게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땡. 5번은 똑같지도 않고 네 부분도 아니라 세 부분이네요. 따라서 5번도 땡.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 확인 평가에서 우리가 만나볼 마지막 문제는 교재 158쪽의 2번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꼭 색칠한 부분을 물어봤는지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물어봤는지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색칠한 부분을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전체를 똑같이 1, 2, 3, 4, 5로 나눈 것 중에 3입니다.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5로 나눈 것 중에 3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2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이 과연 생활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큰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우리는 전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2절지, 4절지, 8절지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그 종이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전지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과 아주 관련이 있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지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전지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1.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우리는 이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전지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절지. 자,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사절지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나왔을까요? 감이 오나요? 맞습니다. 사절지는 이 전지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겠죠. 이 전지를 어떻게 나누면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전지를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는 사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도화지. 8절지는 전지를 똑같이 8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8절지 도화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아마 수학책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전지를 똑같이 8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서 8절지. 이렇게 우리 수학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재미있는 수학. 그렇다면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모아서 정리해봐야 되겠죠. 수학 종합 비타민 시작합니다. 피자 한 판을 똑같이 2조각,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누었네요. 색종이를 똑같이 4수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 4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 도형의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 하나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아하! 친구들 머릿속에 쏙쏙 기억하기로 약속!